녹정기, 김용원저, 제사권 7장. 7. 황금저. 벼랑간 문입구 쪽에서 금빛이 번쩍했다. 승방에서 황금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방망이가 뻗어나오더니 팍팍하는 두 번의 소리와 함께 두 명의 라마의 머리를 내리쳤다. 황금저는 곧이어 움츠러들었고 두 명의 라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골이 깨져서 문입구에 쓰러져 죽었다. 이 느닷없는 병고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뜻밖이었다. 파하는 다시 큰 소리로 호통치며 꾸짖었다. 그러자 세 명의 라마가 문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이번에 세 사람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강철 칼을 휘둘러 머리 위를 보호했다. 첫 번째 라마가 막 문 안으로 한 걸음 내딛자 예의 그 황금저가 내리쳤다. 황금저와 강철 칼이 동시에 그 라마의 정수리에 떨어지게 되어 그 라마는 즉사했다. 두 번째 라마는 전력을 다해 칼에다 힘을 주고 머리 위에서 황금저를 막았다. 그러나 황금저가 내리치는 위세는 마치 천근의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아서 강철 칼로는 도저히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었다. 팍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두 개 꼴이 박살나고 말았다. 세 번째 라마는 그만 안색이 흑빛이 되어 강철 칼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파하는 노발대발하며 욕을 했으나 감히 앞으로 나가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황보각은 외쳤다.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왓장을 뜯어내어 아래로 내려칩시다. 즉각 4명의 사내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왓장을 뜯었다. 그러고는 구멍으로 그 기왓장을 던졌다. 황보각은 다시 부르짖었다. 모래와 돌을 집 안으로 던져라. 그의 부하들은 그 말에 따라 땅바닥에서 모래와 돌을 주어서는 승방 안으로 던졌다. 문 안으로 던져진 모래와 돌들은 대부분 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황금저로 되날려 보냈다. 그러나 지붕 위에서 던지는 기왓장들은 하나하나 승방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자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고 하더라도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었다. 홀연 황소의 울부짖음과 같은 노후 소리가 들리더니 한 뚱보 화상이 왼손으로는 한 명의 승려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황금저를 휘두르며 성큼 걸어 나왔다. 이 망화상은 보통 사람들보다 적어도 머리가 1개 반은 더 붙은 듯 컸으며 위풍이 늠름한 것이 천신과 같았다. 황금저를 휘두를 때마다 황금빛이 번쩍번쩍했다. 그는 큰 소리로 호통쳤다. 모두 살기가 싫어졌느냐? 그러고 보니 그는 짙은 자색의 얼굴빛을 하고 있었고 잡초와 같은 짧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승포 자락은 다 떨어지고 헤어졌으며 그 틈새로 울퉁불퉁한 근육이 드러났다. 어깨는 넓직하고 허리는 굵었으며 손발이 무척 커 보였다. 황보각과 파한 등은 그의 기세에 자기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파한은 부르짖었다. 이 땡초는 혼자인데 뭐가 두려워? 모두들 함께 덤벼들어라. 황보각은 부르짖었다. 모두들 조심하게. 옆에 있는 화상에게는 해를 입혀서는 안 돼. 무사람들은 그 승려를 바라보았다. 보기에 30여 세 정도 되었고 삐쩍 마른 몸이었으나 키가 컸다. 그러나 풍채가 매우 준수하고 훤한 편이었다. 두 눈을 내려감고 있었는데 주위의 형세에 대해서는 한눈 한 번 팔지 않았다. 위소 보는 가슴이 쿵 하고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소황제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런데 얼굴 모습이 별로 닮지 않았구나. 그는 소황제보다 훨씬 잘생겼는걸. 그는 아직도 이토록 젊구나. 바로 이때 10여 명의 라마들이 일제히 망화상을 공격했다. 그 망화상은 황금저를 휘둘렀다. 팍팍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한 번 소리가 날 때마다 한 명의 라마가 황금저에 맞아서는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황보각은 왼손을 뻗쳐 허리깨를 틀더니 한 자루에 연편을 쥐었다. 그리고 파하는 라마의 손에서 무기를 받아들었는데 바로 자루가 짧은 철추였다. 두 사람은 나누어 좌우에서 협공했다. 황보각은 연편을 휘둘렀다.
채찍 끝이 옆으로 날아가더니 싹 하고 그 망화상의 목을 한 대 쳤다. 그 망화상은 버럭버럭 고함을 지르며 황금절을 휘둘러서는 파안을 내리쳤다. 파안은 철추를 들어 억지로 막았다. 쩡 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파안은 손발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끼고 그만 철추를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그 망화상은 다시 연편의 어깨죽지를 얻어맞았다. 무사람들은 이 화상의 팔 힘이 엄청나게 셀 뿐 무공이 평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명의 라마가 가까이 다가가더니 중년 승려의 왼팔을 붙잡았다. 그 중년 승려는 흥 했을 뿐 저항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저 화상을 보호해라. 쌍하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훌쩍 몸을 날리더니 손을 뻗쳐 그 라마의 허리깨를 찔러 쓰러지게 했다. 그녀는 몸을 돌리더니 손을 뻗쳐 황보각의 얼굴을 찌르는 신용을 했다. 황보각은 오른쪽으로 재빨리 몸을 날렸다. 그러자 그녀는 일지를 들어 파안의 가슴팍을 찔렀다. 파안은 욕을 했다. 제기랄. 욕이 끝나기도 전에 뒤로 벌렁 쓰러지고 말았다. 쌍아가 동쪽으로 한 번 돌고 서쪽으로 나아가 한 번 선회하면서 섬섬 옥수가 쳐들리는 곳에 파안과 황보각이 데리고 온 10여 명 라마들은 다투어 쓰러지고 말았다. 심계는 부르짖었다. 이것 봐요, 이것 봐요. 소시주. 쌍아는 웃었다. 이봐요, 이봐요. 노화상. 그리고 그녀는 손가락을 뻗쳐 그의 허리깨를 찔러버렸다. 황보각은 연편을 휘두르며 전우좌우를 지켰다. 채찍은 휙휙 바람 소리를 냈다. 일장이나 되는 범위의 주인은 물을 끼얹어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쌍아는 채찍의 테두리 밖에서 맴돌며 움직이고 있었다. 황보각의 연편은 갈수록 빠르게 움직였다. 몇 번이나 쌍아의 몸에 맞으려고 했으나 쌍아는 신속하게 피해버리고 말았다. 황보각은 부르짖었다. 이런 녀석을 다 봤나? 그는 곧 채찍에다가 공력을 주입했다. 그러자 연편은 마치 기다란 창처럼 뻣뻣해졌다. 황보각은 그 창날과 같은 연편을 쌍아의 가슴팍을 향해 찔러갔다. 쌍아의 발걸음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나아가면서 손가락을 뻗쳐서는 황보각의 아랫배를 찌르려고 했다. 황보각은 왼손을 세우고 그녀가 찔러오는 일지를 막으려고 했다. 곧이어 연편 끝을 갑자기 뒤로 돌려 쌍아의 등심을 찌르려고 했다. 쌍아는 땅바닥에 몸을 뒹굴었으며 그 모양이 매우 낭패해 보였다. 위소보는 쌍아가 패하려는 것을 보자 그만 초조해졌다. 손을 뻗쳐서 땅바닥에 흙모래를 움켜쥐어서는 황보각의 눈에다 뿌리려고 했다. 그런데 땅바닥은 너무나 깨끗하게 쓸려 있어서 흙모래를 잡을 수가 없었다. 쌍아가 미쳐 일어나기도 전에 황보각의 연편은 어느덧 그녀의 몸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부르짖었다. 안 돼. 그 망화상 역시 황금절을 휘둘러서는 앞으로 나와 구하려 들었다. 벼랑간 쌍아는 오른손으로 연편 끝을 붙잡았다. 황보각이 힘을 주어 위로 떨쳐 그녀의 전신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도록 만들었다. 위소보는 손을 품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잡아 꺼내서 황보각의 얼굴에 뿌렸다. 그러자 종이가 마구 휘날리는 가운데 수십 장의 종이 조각들이 황보각의 눈앞을 가리게 되었다. 황보각은 재빨리 손을 뻗쳐서 종이들을 걷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되자 오른손에 주입했던 공력이 해소되고 말았다. 이때 망화상의 황금저가 어느덧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황보각은 그만 깜짝 놀라 재빨리 땅에 주저앉아 피하려고 했다. 쌍아의 몸이 허공에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오른발로 차니 어이쿠 하며 뒤로 쓰러졌다. 그 순간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불똥이 사방으로 튀면서 황금저는 땅바닥을 후려치고 말았다. 그의 머리통과는 불과 반자도 되지 않는 간격이었다. 쌍아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연편을 빼앗아 들었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훌륭한 재간이군. 그리고 비수를 뽑아들고는 서둘러 달려나가 황보각의 왼쪽 눈을 겨누고는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은 부하들에게 모두 나가서 그 누구도 못 들어오도록 명하시오. 황보각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얼굴에 비수의 서늘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속으로 깜짝 놀라 부르짖었다. 자네들은 모두 나가게. 모두 나가서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그의 부하 수십 명은 잠시 망설였다. 위소보는 비수를 찌르려는 신용을 했다. 그와 같은 광경에 그의 부하들은 즉시 절 밖으로 달려나갔다. 망화상은 고리눈을 부릅뜨더니 쌍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흥하고는 칭찬했다. 훌륭하군. 그리고 왼손으로 황금절을 들고 오른손으로 그 중년 승려를 부축해서는 승방으로 되돌아갔다. 위소보는 서둘러 두 걸음 나아가서 그 중년 승려에게 몇 마디 말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때가 늦고 말았다. 쌍화는 진광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 나쁜 사람들은 억지로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상의 위험을 거슬렀군요. 진광은 몸을 일으킨 후 합장을 했다. 소시주가 몸에 절기를 지니고 있어 우리 절이 커다란 액난을 당하는 것을 구해주셨구려. 노납은 늙어서 눈이 밝지 못해 고인을 알아보지 못했소이다. 쌍화는 말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대는 줄곧 우리 공자에 대해서 깍듯이 대해주셨잖아요. 위소보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제야 자기가 황보각의 얼굴에 뿌려서 그의 두 눈을 가리도록 한 것이 바로 한 움큼의 음표라는 것을 발견하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음표를 보고 투항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에서 몇 되지 않는구먼. 내가 몇만 냥이나 되는 음표를 들어 때리게 된다면 당신은 반드시 큰 소리로 투항했다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걸. 쌍화는 해벌쭉 웃으며 사방에 흩어진 음표를 집어서는 위소보에게 건네주었다. 위 공자, 이곳의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소이까? 위소보는 웃었다. 세 분 친구, 그대들은 그대들의 부하들이 흩어지도록 분부하시오. 황보각은 즉시 진기를 돋우고 부르짖었다. 자네들은 모두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게. 그러자 밖에 수백 명이 일제히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삽시간에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진광은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심계의 혈도를 풀어주려고 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방장 잠깐만. 방장에게 제가 상의할 일이 있소이다. 진광은 말했다. 네. 이 몇 분 사형은 혈도가 짚혀 오래되면 손발이 저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먼저 그들의 혈도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서두를 것은 없소이다. 우리 저쪽 대청으로 가서 앉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진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심계를 향해 말했다. 사형,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곧 사형의 혈도를 풀어드리리다. 그리고 위소보를 데리고 서쪽의 대전으로 들어갔다. 위소보는 입을 열고 물었다. 방장, 저 사람은 정말 소라마를 찾아온 것일까요? 진광은 그만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소보는 그의 귓가에 입을 갖다 대고는 나직이 말했다. 나는 그들이 그 황제 화상을 위해 온 것임을 알고 있소이다. 진광은 흠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소시주는 이미 알고 계셨구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내가 귀찰에 와서 법사를 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사실은 명령을 받들고서 황제 화상을 보호하고자 온 것이외다. 진광은 고개를 끄덕였다. 본래 그랬었구려. 노납은 그렇지 않아도 의심을 하고 있었소이다. 소시주가 먼 길을 달려와 청량사에서 법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시주답지 않다고 생각했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보각과 파한 그들은 잡았지만 호랑이를 잡기는 쉬워도 놓아주기는 어렵소이다. 만약 그들을 놓아준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귀찮게 군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지 않겠소? 진광은 말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미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군요. 아, 아미타불, 아미타불.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대사께서는 그 사람들을 묶은 뒤에 우리들이 다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떠소이까? 그들이 황제 화상을 찾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소이다. 진광은 약간 난처한 빛을 띠었다. 이 불문의 성지에서 출가인이 스스로 사람을 묶어서 신문을 한다는 것은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구려. 위소보는 말했다. 도리에 합당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 절 안의 화상들을 모조리 죽이려 드는 것은 도리에 합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세히 신문에서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 방장 대사의 청량사를 불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광은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옳은 말이외다. 시주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는 손뼉을 쳐서는 한 명의 화상을 불러들이더니 분부했다. 우리가 물어볼 말이 있으니 그 황보 선생을 오시라고 해라. 황보각은 무척 교활하니 어떤 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역시 그데라마에게 먼저 묻는 것이 좋겠소이다. 맞습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두 명의 화상이 양쪽으로 파안을 붙잡고 대전 안으로 들어왔다. 파안이 절의 승려를 죽인 데 대해서 분풀이라도 하는 듯 그를 심하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 어째서 데라마에게 조금도 예의를 지키지 않는가? 두 명의 승려는 허리를 약간 굽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물러가 버렸다. 위소보는 왼손으로 의자를 들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잡고 의자 다리를 끊임없이 베어내었다. 그 비수는 예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의자 다리는 한 조각 한 조각 베어지게 되어 네 다리가 12푼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과일을 잘라내는 것 같았다. 진광은 두 눈을 커다랗게 떴다.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의자를 내려놓고 파안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왼손으로 그의 머리통을 만지며 오른손의 비수로 조금 전 의자 다리를 베어내듯 하는 신용을 했다. 파안은 크게 부르짖었다. 안 돼요. 진광 역시 부르짖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소보는 노한어조로 말했다.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어? 나는 서장의 대라마들은 하나같이 철두공이라는 것을 익혀 칼과 창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나는 북경에 있을 적에 친히 이단검으로 대라마의 머리통을 베어내려고 반나절 동안 베었지만 베어낼 수가 없었소이다. 대라마, 그대는 진짜요? 아니면 가짜요? 시험해보지 않으면 어찌 알 수 있겠소? 파안은 재빨리 말했다. 나는 철두공을 익힌 적이 없소이다. 그대가 자르게 된다면 나는 죽게 되오. 위소보는 말했다. 반드시 죽지는 않을 것이오. 두세 치 정도 베어낸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오. 나는 그저 그대의 두개골 한 겹을 베어내어서 그대의 골수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오. 사람이 참말을 말할 때 골수는 움직이지 않소. 그러나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골수는 마치 물 끓듯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외다. 내가 그대에게 물어볼 말이 있는데 그대의 두개골을 베어내지 않는다면 그대가 정말로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대답하는지 알게 뭐란 말이오? 파안은 말했다. 잘라내지 마시오. 잘라내지 마시오. 내 참말로 말씀드리리다. 위소보는 그의 머리 가죽을 어루만져 보고는 말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파안은 말했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그때 다시 나의 머리 가죽을 잘라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위소보는 잠시 생각해보고는 입을 열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누가 그대 보고 청량사로 가라고 한 것이오? 파안은 말했다. 바로 보살정 진용원의 대라마 승나타가 나를 파견한 것이외다. 진광은 말했다. 아미타불, 오대산의 청묘와 황묘 간에는 아무런 원한이 없었소. 보살정의 대라마가 어찌하여 그대를 보내 소란을 피우게 했다는 말이오? 파안은 말했다. 나는 소란을 피우러 온 것이 아니외다. 승나타 사형은 나에게 30여 세 되는 화상을 찾아내라고 했소.
그리고 그 화상은 우리 납찰활불의 불경을 훔쳐서는 청량사에 숨어 있다고 했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고 했소. 진광은 말했다. 아미타불, 그런 일이 언제 있었소? 위소보는 비수를 쳐들고 호통을 내질렀다. 그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려. 내 그대의 머리 가죽을 벗겨서 살펴봐야겠소. 파하는 부르짖었다. 아니요, 아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소. 믿을 수 없다면 승나타 사형에게 물어보도록 하시오. 그는 우리에게 한 명의 소라말을 잃은 척하고서는 그 중년 화상을 찾아내라고 했소. 그리고 그 황보 선생이 그 화상을 알아보니 그를 모시고 가서 함께 찾도록 하라고 했소. 승나타 사형도 이 화상은 우리 밀종의 비밀인 서장의 불경인 대비로 차나 불신 병가지경을 훔치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화상을 잡게 된다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며 납살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활불은 반드시 큰 상을 내리리라고 하였소이다. 위소보는 그의 얼굴빛이 간곡한 것을 보고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역시 남의 우롱을 받고 한 짓이며 상대방에서는 그로 하여금 순치 황제에 대한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즉시 위소보는 품속에서 한 통의 서장 문자로 된 편지를 꺼냈다. 바로 길을 오다가 쌍아가 3명의 라마를 잡고 빼앗은 그 편지였다. 그는 그 편지를 펼치고 말했다.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나에게 들려주시오. 그리고 그는 비수나를 수평으로 해서는 그의 정수리 위에 얹었다. 파하는 말했다. 네. 그리고 무엇이라 읽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소. 그대는 매우 잘 읽었군. 한자도 틀리지 않게 읽었소이다. 이 방장 대사께서는 서장문을 모르니 그대가 한나라 말로 편지의 내용을 말하도록 하시오. 그 편지에서는 이대의 대인물이 정말 오대산 청량사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 최근에 소문을 들으니까 시인 신룡교에서 그를 모시고 가고자 하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내용이외다. 위소보는 그가 신룡교라고 말을 하자 거짓이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는 물었다. 편지에는 또 어떤 말이 쓰여 있소? 편지에는 청량사로 와서 이 대인물을 모셔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신룡교에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역시 빼앗으려고 할 것이니 승나타 사형이 북경의 달화이 사형에게 급히 많은 고수들을 파견해 협조해 주도록 당부한다고 했소. 만약에 상결대라마가 이미 북경에 도착했다면 그 어르신은 당금 세상에서 무적인이 친히 달려와 이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틀림이 절대 없다는 내용이지요. 위소보는 웃으며 욕을 했다. 제기랄 절대 틀림이 없다란 말이겠지 뭐가 틀림이 절대 없다는 말이오? 위소보는 파한에게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 거짓말하면 본때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할 천재이루의 기회를 잡은 것에 무척 자랑스럽다는 투였다. 파한은 고개를 숙였다. 네. 절대로 틀림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소?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소? 파하는 말했다. 아래에는 없소이다. 위소보는 욕을 했다. 제기랄, 뭐가 아래가 없다는 것이오? 나의 아래가 없다는 것이오? 아니면 그대의 아래가 없다는 것이오? 파하는 말했다. 모두 아래가 없소이다. 뭐가 모두 아래가 없다는 것이오? 아래에 글자가 없다는 말이 왜다.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물었다. 그 황보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오? 그는 승나타 사형이 청해온 협조자입니다. 어젯밤 도착했지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광에게 말했다. 방장, 나는 그 불광사의 뚱보 화상을 신문해야겠소이다. 방장께서 언짢게 생각한다면 창문 밖에서 듣도록 하십시오. 진광은 재빨리 말했다. 그게 가장 좋겠소.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는 사람을 시켜 파한을 데려가게 하고 심계를 데려오도록 했다. 그러고 그 자신은 자기의 선방으로 되돌아가 창밖에서 듣는 것도 마다했다.
심계는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말했다. 두 분 시주는 젊은 나이에 무공이 그토록 뛰어나구려. 논합은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했소이다. 영웅은 젊어서 난다고 하더니 정말 대단하시오. 정말 훌륭하시오. 위소보는 욕을 했다. 제기랄, 누가 당신 보고 아첨을 떨라고 했소? 그리고 그의 볼기짝을 걷어찼다. 심계는 아팠으나 얼굴에 여전히 웃음기를 그대로 띠고 말했다. 네네, 무릇 참된 영웅호걸은 아첨 떠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 노화상이 하는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 아첨이라 할 수가 없소이다. 위소보는 물었다. 네, 그대에게 묻겠는데 그대가 청량사로 와서 소란을 피운 것은 누구의 뜻에 따른 것이오? 심계는 말했다. 시주께서 물으시니 노승은 조금도 숨기지 않겠소이다. 보살정 진용원대라마 승나타가 사람을 시켜 200냥의 은자를 보내주면서 그의 사제 파항과 함께 청량사로 와서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소이다. 노승은 그야말로 공을 세우지 않으면 녹을 받을 수 없다는 격으로 그저 그와 한번 왔다 가기로 했소이다. 위소보는 다시 발길로 걷어차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그래도 나를 속일 작정이요? 빨리 솔직히 털어놓으시오. 심계는 말했다. 네네, 시주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라마는 나에게 300냥의 은자를 주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분명히 2000냥이지 않소? 심계는 말했다. 사실은 500냥입니다. 한 냥이라도 더 받았다면 이 노화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 황보각은 또 어떤 자요? 심계는 말했다. 그 비열한 자는 좋은 사람이 못 되지요. 파안이라는 라마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시주가 나를 놓아준다면 노승은 즉시 그를 오대현으로 보내 지연대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겠소이다. 청량사는 불문의 성지인데 어찌 그가 못된 짓을 마구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소이까? 소시주, 그 몇 명 죽은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몇 명 죽은 라마들도 우리 모두 그의 책임으로 미루도록 합시다. 위소보는 얼굴빛을 가다듬었다. 분명히 그대가 죽인 것인데 어째서 남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시오? 심계는 빌었다. 나리,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구려. 위소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데려가도록 했다. 그러고는 황보각을 데리고 와 신문을 했다. 그런데 황보각은 매우 뻣뻣했다.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가 빗으로 위협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쌍아가 그의 천하려를 짚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신음소리를 내뱉었지만 위소보의 묻는 말에는 시종 대답하지 않고 그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가 사내라면 이나리를 한 칼로 죽이지 남을 괴롭히는 것은 결코 호걸이라 할 수 없다. 위소보는 그가 꿋꿋한 사내라는 점을 오히려 높이 사서는 말했다. 좋소. 우리들은 그대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지. 그리고 쌍아에게 그의 천하렬 혈도를 풀도록 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황보각을 데리고 나간 이후 다시 진광대사를 모시고 들어오도록 했다. 진광대사가 들어오자 그는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는 그 대인물과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소이다. 진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결코 외부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이외다. 위소보는 불쾌히 말했다. 뭐가 외부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오? 조금 전에 이미 만나보지 않았소. 우리가 만약에 상관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남에게 잡혀가고 말았을 것이 아니겠소. 며칠 지나지 않아 북경의 대라마가 또 사람을 파견해 온다고 했소. 그리고 천하무적이라는 대고수도 있어. 거기다가 신룡교니 무슨 교니 하는 사람들도 나서지 않았소? 설사 우리가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이외다. 그 말씀도 옳소이다. 그대가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하시오. 사태가 긴급하니 반드시 상의해서 방법을 강구해야겠소라고 말입니다. 진광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절 안에 모든 승려는 말할 것도 없고
논앞까지도 그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나는 그대 절안의 화상이 아니니 내가 가서 그에게 말을 하도록 하겠소이다. 진광은 말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시주가 승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의 사제 망화상 행전이 황금저로 단 한 번에 그대를 때려 죽일 것이외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는 나를 때려 죽이지 못할 것이외다. 진광은 쌍화를 한번 바라보고 입을 열었다. 그대가 설사 서동을 시켜 행전 화상의 혈도를 짚어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행치는 여전히 그대와 말을 하지 않을 것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행치? 그의 법명은 행치라고 합니까? 진광은 말했다. 네, 원래 시주는 모르고 있었구려.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소이다. 그대에게 절대로 틀림없는 좋은 방법이 없다면 애석하지만 청량사의 오래된 절간은 그대 방장의 손에서 사라지게 되었소이다. 진광은 울상을 지으며 연신 손을 비벼대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옥님 사형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내가 가서 물어보리다. 위소보는 물었다. 옥님 대사는 또 누구시죠? 행치에게 불법을 전수해준 사부 이외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잘 되었소이다. 나도 그 노화상을 뵙도록 해주시오. 그 즉시 진광은 위소보와 쌍화를 데리고 청량사 후문으로 나갔다. 한 마장쯤 나아가자 한 채의 조그만 오래된 절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절간에는 아무런 편액도 씌어있지 않았다. 진광은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뒤쪽 승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허연 수염에 허연 눈썹의 노승이 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정이 눈을 감고 입정한 상태인데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하였다. 진광은 손짓을 하더니 가만히 옆에 놓여있는 방석 위에 앉아서는 눈을 내려 감고서 두 손을 합장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우스운 것을 느꼈으나 잇따라 앉았다. 쌍화는 그의 등 뒤에 섰다. 사방은 조용했으며 이 조그만 절간 안에는 다만 이 한 명의 노승밖에 없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도 그 노승은 시종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진광도 꼼짝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손발이 저려왔고 여간 초조하지 않아 일어섰다가 다시 앉고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곤 했다. 그리고 속으로 노승의 18대 조상까지 수십 번이나 욕을 해댔다. 한참 지난 후 노승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별로 놀라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광은 입을 열었다. 사형 행치의 속세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 그 누가 절로 찾아왔습니다. 사형께서 불법으로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 노승 옥님은 말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해소시키는 것도 자기 자신에 달려있네. 진광은 말했다. 외부의 소요가 지극히 심하여 청량사에 어려움이 있소이다. 그리고 그는 심계와 파안, 황보각 등이 행치를 잡아가려고 한 행위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행히 위소보와 쌍화가 나서서 구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또 쌍방간에 몇 사람 죽었으니 아무래도 서로 화해하기는 틀렸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옥님은 묵묵히 다 듣고 나더니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두 눈을 감고 다시 입정에 들어갔다. 위소보는 대노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냅다 욕을 했다. 재미. 그런데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진광은 잇따라 손짓을 했다. 제발 화를 내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도록 하자는 신용이었다. 이번에 옥님은 입정을 한 지 다시 반 시간가량이 능히 지나갔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천하의 강도나 도적, 그리고 독부나 후레자식들이라 하더라도 이 노화상처럼 밉지는 않을 것이다. 간신히 옥님이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졌다. 위시주는 북경에서 오셨소? 위소보는 대답했다. 네. 옥님은 다시 물었다. 위시주는 황상 곁에서 이를 보고 계시오?
위소보는 깜짝 놀라 펄쩍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다. 그대가 어떻게 아시오? 옥님은 말했다. 노납은 그저 짐작했을 뿐이외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화상은 요상한 데가 있다. 아마도 정말 어느 정도 법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는 속으로 다시는 그에게 욕을 하지 못하고 공손하게 앉았다. 옥님은 말했다. 황상이 위시주를 보내 행치를 만나도록 한 것은 무슨 할 말이 있기 때문이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화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니 속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노황야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는 말을 듣고 기쁨과 함께 슬퍼했죠. 그리고 저를 몰래 보내 노황야에게 큰 절을 올리고 문안을 여쭙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황야께서 궁으로 돌아가실 것을 허락하신다면 더없이 좋을 일이기도 하답니다. 강인은 본래 진상을 알아본 이후 자기 스스로 오대산으로 와 부황을 보겠다고 말했는데 위소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말하지 않았다. 옥님은 물었다. 황상은 시주에게 어떤 신표라도 가져가시도록 했소? 위소보는 안쪽 품속에서 강희의 친필로 쓴 어찰을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다. 대사께선 보십시오. 어찰 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칙령 어전시위 부총관이며 황제에게 황마궤를 하사받아 입게 된 위소보는 오대산 일대에 공무로 가니 각 성의 문무관원들은 그의 명령과 지휘를 받도록 하라. 옥님은 어찰을 보더니 위소보에게 되돌려 주었다. 알고 보니 어전시위 부총관 위대인이시구려. 정말 신뢰가 많았소이다. 위소보는 속으로 의기양양해졌다. 이번에야 나를 얕보지는 않겠지. 그러나 옥님의 안색을 보니 공경하는 빛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우쭐했던 기분도 엷어지고 말았다. 옥님은 말했다. 위시주, 그대의 뜻에 의하면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노황야를 배웁고 노황야의 분부를 따르고자 합니다. 옥님은 말했다. 그는 옛날 온 세상을 쥐고 흔들만한 부를 지니고 있었으나 출가한 이후 속세의 인연은 이미 끊어졌으니 노황야라는 석자는 다시 입에 담지 않도록 하시오. 남들이 듣는다면 깜짝 놀라서 그의 수양에 방해될 것이오. 위소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다. 옥님은 다시 말했다. 돌아가서 황상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오. 행치는 그대를 보고자 원하지 않고 또한 외부의 사람을 보고자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그분의 아들이시니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옥님은 말했다. 출가라는 게 무슨 뜻이오? 집은 이미 집이 아니니 처자와 딸들은 모두 외부의 사람이 되는 것이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내 보기에 저 노화상이 수작을 부려 가운데서 방해를 놓고 있는 것 같군. 노황야께서 설사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들까지도 안 만나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야.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와 보호토록 하고 지키도록 하면서 한가하거나 쓸데없는 사람들이 절 안으로 들어와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소이다. 옥님은 빙그레 웃었다. 그렇게 된다면 청량사 자체가 황궁의 내원이나 관가로 변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위대인이라는 어전시위 부총관께서도 청량사에서 일을 보게 될 것이외다. 그렇게 된다면 행치가 차라리 북경 황궁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게 될 것이오. 위소보는 말했다. 원래 대사께서는 따로 그 어르신을 보호할 묘책이 있었군요. 불초는 귀를 씻고 삼가 듣도록 하겠소이다. 옥님은 미소했다. 위시주는 젊은 나이인데도 정말 무서운 인물이구려. 10여 세의 젊은이로서 그와 같은 큰 벼슬을 하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니구려. 그리고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계속 말했다. 묘책은 없소. 출가회의는 세상과 다투지 않고 어떤 고견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오. 위시주의 뜻은 고맙소. 청량사가 만약 정말 재앙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애겁이 아니겠소? 그러고 나서 합장하고 절을 하더니 눈을 감고는 입정으로 들어갔다. 진광은 몸을 일으키더니 손짓을 하고는 물러갔다. 문가에 이르러 옥림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위소보는 옥림에게 용용 죽겠지 하는 얼굴을 해보였다. 그리고 혓바닥을 날름 내밀어 보이고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자기의 코를 누르고 내 손가락을 옥림 쪽으로 손짓하는 신용을 해보였다. 이것은 바로 구린내가 무척 심하구나 하는 뜻이었다. 옥림은 눈을 감고 있어서 그와 같은 신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세 사람은 절밖에 이르게 되었다. 진광은 말했다. 옥림 대사는 득도한 고승이신데 이미 분명히 지시를 내렸소. 노납은 가서 심계방장 등을 풀어주겠소. 위시주,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할 수 있소. 이만 작별을 하겠소이다. 그리고 두 손을 합장하더니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다시 청량사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가보라는 소리가 아닌가. 위소보는 울화가 치밀어서 말했다. 매우 좋소이다. 그대들에게 절대로 틀림없는 묘책이 있는 것을 내가 쓸데없는 일에 관여를 했구려. 그리고 쌍화를 시켜 우팔 등 몇 명의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고는 곧장 산을 내려와 다시 영경사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